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삼성전자가 올 3분기 7조 7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매출도 4분기 만에 60조 원대를 회복했고요. 일본 무역 제재가 큰 타격으로 가면 어쩌나 이런 걱정을 했는데 결과가 좋았습니다. 기업에 점수 주는 분입니다. CEO 스코어 박지근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다음번에는 좀 기업 좋은 소식으로 만나요 했는데 좋은 소식 맞죠? 네, 좋은 소식이죠. 네. 오래간만에 좋은 소식으로 만났습니다. 자,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7조 7천억 원을 돌파했어요. 아우, 발음하기도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 발표 전에 과연 7조 원을 돌파하느냐 마느냐가 관심이 컸다고 해요. 왜 7조 원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뭐 7조 원이라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턴어라운드. 바닥을 쳤느냐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가장 컸어요. 네. 그러니까 2분기 때 실적이 어땠냐면 56조 매출에 6.6조 정도의 영업이익이었거든요. 7조를 못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6조 대 영업이익이 계속 가느냐, 턴어라운드를 해서 7조 대 넘어가느냐의 분기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7조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이제 바닥을 친 것 아니냐라는 이제 분석이 아마 7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원래는 삼성전자가 분기 매출 60조에 10조 클럽 이렇게 했는데 매출도 60조로 올라왔어요. 그 영업이익도 7.7조니까 영업이익률이 12%로 4%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과연 이 바닥 친 것이 4분기에도 지속될 것인가가 이제 더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게요. 이게 4분기까지 이어져야 하반기에 회복했다라고 완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거죠. 그렇죠. 그래서 4분기의 실적도 중요한데 우리가 보통 기업이 실적을 발표할 때 경제 지표들처럼 잠정치, 속보치 이렇게 나눠서 나누는데 이번엔 잠정 실적이죠. 네. 기업이 이제 9월 30일이 3분기가 마감이 되는 날이죠. 그러면 이제 잠정 실적은 보통 마감 이후에 한 보름 정도 안에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확정 실적을 발표하는데 확정 실적은 아마 이번 달 말에 나오는데 이제 잠정 실적에는 이제 삼성전자 전체 매출이 이렇게 구성이 돼요. 사업부가 우리가 아는 반도체 사업부, DS 그리고 그 휴대폰인 IM 사업본부 그리고 가전과 디스플레이 구성되는데 매출 구조는 영업이익 보통 4대 4대 2 정도 매출이 구성되고 반도체 4, 휴대폰 2, 가전제품 휴대폰 4, 휴대폰 4, 가전 디스플레이가 2 정도를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출 구조는. 근데 영업이익은 반도체가 8, 나머지 2가 이제 휴대폰과 가전 디스플레이 합친 건데 이런 이제 부분 실적은 이제 확정치 이번 달 말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영업이익이 8이라는 거는 그만큼 효자 종목이라는 거잖아요. 반도체가 사실 우리가 반도체 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일본 무역 제재였어요. 그것 때문에 삼성이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이번 결과로 본다면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우선 뭐 시장에서 3분기 실적에 일본 영향이 얼마나 미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물론 있죠. 아까 시작할 때 100일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실제 생산에는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왜냐하면 이미 3개월치 이상의 적응 물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분기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저는 보진 않았습니다. 이번 실적의 회복세를 들었은 가장 큰 이제 부분이 역시 반도체죠. 반도체의 재고 물량 정리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일단 가격 급락세가 계속되었었는데 예를 들면 메모리 반도체가 8기가짜리가 작년에 8불 했는데 지금 2.9불 하거든요. 2.9불의 마지노선을 일단 멈췄습니다. 이것이 조금 이제 앞으로 상승기를 탈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시장 관심이 있고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 부분에 LCD가 굉장히 적자가 심하잖아요. 이 디스플레이 부분에 가동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게 영업이익에 좀 효자 노릇을 했다. 마지막으로 휴대폰 부분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고가폰의 실적이 양호했다. 이 세 가지가 이번 영업이익 7조 달성에 많은 공을 하지 않았나라 분석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재고 감소 속도도 빨랐고 적자를 내는 물건들을 과감하게 끊었고 정리를 했고 이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갖고 온 원인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우리가 반도체는 살펴봤고요. 휴대폰 관련된 호재도 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갤럭시 노트 10이 이제
이제 우리가 플래그십 모델이라 그러죠. 그 회사의 주력 모델. 이 모델이 판매 호재가 약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분기에 1.5조 정도 영업이익인데 이번에 2조 정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 거기다가 앞으로 조금 괜찮은 게 5G가 우리는 지금 출시했지만 전 세계 시장에 5G 폰을 공급하는 회사는 삼성전자가 유일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애플이 네네. 11이 나오면서도 5G를 내놓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 향후 시장에 좀 호재를 작용할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 휴대폰 사업본부가 ODM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동률을 극대로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수익 개선에 굉장히 역할을 했고 또 하나 축이 이제 디스플레이 부분인데 LG 디스플레이가 굉장한 극심한 적자 때문에 뭐 구조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 디스플레이는 좀 선제적 구조조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가동 중단한 것 실적 개선에 영향을 줬고 거기다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OLED 사업, 그 작은 OLED 사업이 아마 효자를 했을 것이다. 이 두 개가 7조의 막대한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좋은 성적표를 받은 것도 굉장히 기분 좋지만 앞으로 받을 성적표도 그래도 잘 받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다는 게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는 우리의 먹거리임은 분명하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이 이 5G 제품을 모든 시장에 판매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이기 네. 때문에 앞으로 낙관적인 흐름을 전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는 날은 당일날은 대체로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네. 이게 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 주식을 잘 몰라서. 왜냐하면 주식은 그 선행 지표죠. 그러니까 보통 한 두세 달 후에 호재가 현재 주가에 발행되는데 네. 재밌게도 오늘 주가는 양호했습니다. 한 오늘은 양호했다. 1.5% 이상 지금 상승을 했고 네. 이것은 아마 하반기 이제 연말에 원래 좀 부진한데 연말 실적도 양호하게 본다는 시장의 전망이겠죠. 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한 것처럼 현재 성적도 좋지만 앞으로의 성적도 좋을 거라는 그러니까 네. 선반영을 하니까요. 주식 초두에 시장이. 말씀드렸지만 바닥은 쳤다. 이렇게 보는 이미. 전망이 뭐 우세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주가의 흐름을 봐서는. 네. 그러면 대표님도 그렇게 같이 동일하게 예상하시는 거죠? 저는 이번 4분기에는 당장 실적은 호재가 될 거라 보진 않습니다. 좀 더 네. 설명을 하겠지만 반도체 실적은 약간 그 의지성이 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특히 D램 가격의 반등이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1분기쯤 가서는 본격적인 상승세를 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 4분기는 아니고요. 네. 그럼 그 조건이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가장 큰 것은 D램 가격의 D램 가격. 반등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근데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유지만 되고 있을 네. 뿐 반등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반응은 시장에서 조심스럽게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또 조건이 있습니까? 받쳐줘야 되는? 이제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수요 부분도 내년도에 가서는 수요 부분도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빅데이터 4차 산업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형 클라우드용 서버용이 들어가는 반도체가 사실 고가의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D램에서도. 네. 이제 그 부분의 시장이 한번 크게 부흥을 했다가 작년에 이제 한번 좀 잦아들었다가 다시 올라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내년도 되면 이제 그렇게 봐서 그러면 D램의 수요도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 가격이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재고도 소진되었다. 이렇게 네. 보는 거죠. 내년 회복의 조건 중에 가장 큰 요인은 반도체 D램하고 네. 수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아까 전에 이번 3분기 실적에는 일본 무역 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재고가 네. 있었기 때문에 안 네. 왔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4분기 내년도에는 받을 수도 있습니까? 반영돼서? 저는 왜냐면 지금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일본이 제재 부품으로 세계를 불화수소부터 시작해서 네. 했는데 일단 국산화가 상당히 이루어졌고요. 네. 그리고 이제 PI나 그 코팅액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현재 생산 물량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향후 개발 품목에 영향을 주는 소재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장 시장에 아주 큰 임팩트는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인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시간이 벌면 또 국산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네. 벌기 때문에. 네. 그러면 기업을 평가하시는 분이시니까 이 국산화 부분이 정말 100% 이루어지고 한다면 그게 삼성전자의 몸값을 더 높여주는 걸로 이어지는 건 분명하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특히 반도체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공급의 헤게모니를 우리나라 두 기업이 찾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그래서 시장의 룰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의 헤게모니를 갖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했던 것은 소재와 부품 그리고 장비 부분이었는데 소재와 부품까지 일부 국산화가 높아진다면 네. 이 시장의 지배력이 훨씬 더 커지는 것이죠. 그러면 가격의 결정권, 그러니까 시장의 지배력 이런 것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우위에 설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과의 협력이 아닐까 싶어요. 삼성전자가. 네. 그래서 보면 삼성전자가 중소기업을 돕는 스마트비즈 엑스포라는 것도 개최하고 나름대로의 역할들을 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기업들의 상생 방안에 대한 노력들, 특히 이렇게 삼성전자처럼 반도체의 1순위로 달리고 있는 기업들의 이것도 하나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산업의 생태계를 만들고 그 그렇죠. 생태계가 건강한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게 본인이 사는 길이죠. 그럼요. 그리고 그 생태계가 페어플레이가 또 되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번 계기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악재일 수도 있지만 악재를 호재로 만들 수 있는 네. 건강한 생태계 그리고 그 생태계 속에서 또 거기에 기술력이 좋아지면 중소기업들이 글로벌화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발판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생태계라는 말, 이 단어 저는 기업에서 꼭 유념해야 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3분기 실적 발표 관련돼서 CEO스코어 박주근 대표와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LG전자 이야기 좀 해보죠. LG전자도 성적표 잘 받았죠? 오랜만에 LG전자가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네, 깜짝 실적. 예, 배경은요? 이 실적이요. 현 3분기 역사 중에 최대 실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였던 거죠. 네. 근데 여기도 약간의 좀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매출은 15조 7천억, 영업이익 7,800억으로 해서 전분기 대비 굉장히 최대 매출을 달성했는데 네. 이 매출이 LG전자에게는 악재가 있다면 바로 MC사업본부, 휴대폰 사업본부입니다. 네. 늘 만성 적자죠.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LG전자가 평택에 원래 공장이 있었는데 이 공장을 베트남으로 대규모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이 MC사업본부의 적자의 폭이 좁아졌다, 작아졌다는 것은 구조조정의 효과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매출이나 건강한 영업이익에 올라온 것이라면 굉장히 좋을 텐데 이게 일회성이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네. 기업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영업이익이 좋아졌다는 것은 아주 건강한 영업이익 신호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지만 LG전자 3분기 실적은 그 MC사업본부를 빼고 나더라도 나머지 가전 사업부나 네. 다른 부에서는 아주 양호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LG전자가 휴대폰 부분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양호했다. 하지만 이 휴대폰 부분에서는 이제 구조조정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흑자를 낸 건 아닐 수도 있다. 실적으로 반영된 건 아닐 수도 있다. 네. 그렇다면 내년의 기대감을 어떻게 키우면 안 됩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이 휴대폰 분야 말고는 양호했으니까 LG전자도 기대할 만합니다. LG전자도 역시 내년 4분기보다는 내년 상반기를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여기도 MC 사업본부의 베트남 생산 기지 이전에 따른 효과가 더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5G 시장도 선점을 같이 했다 봐야 되거든요. 이게 네. 매출한테 이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가전사업본부의 가격 경쟁력이 더 높아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삼성은 디스플레이 사업본부를 지금 중단했지만 LG전자는 이번에 이제 2분기에 구조조정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이 구조조정 효과가 아마 내년 상반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실적이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이 분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공부 잘하는 모범생 삼성과 LG가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면 학급 성적도 올라갑니까? 한국 경제 성적도 어떻게 많은 영향을 끼칠 거라 생각되는데요. 올라가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전체 상장선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체는 좋아 보일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두 개를 우리는 우리나라 실적 발표할 때는 늘 따로 합니다. 합쳤을 때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뺐을 때 실적을 같이 발표하기 때문에 그만큼 영향을 많이 주는군요. 그렇습니다. 같이 봐야 됩니다. 네. 우리 8328님이 돼지 백신도 좀 개발해달라고 하는데 LG하고 삼성이 다 개발하면은 일반 다른 기업들은 뭐 먹고 삽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하긴 돼지 백신은 어디라도 좀 개발해 줬으면 좋겠네요. 네. 너무 우리 축산업 하시는 분들 고생하셔서 그런 마음을 아마 담아 문자 보내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9106님은 LG는 건조기 때문에 소비자들 다 떠납니다. 아마 이 LG 건조기가 말씀이 있었죠. 네. 제 주변에도 가정주부들이 이거 진짜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저한테 엄청 사라고 했는데 저는 빨래를 이렇게 툭툭 떨어서 넣을 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상하게. 네. 그래서 건조기를 안 사고 지금까지 툭툭 털어서 널었는데 지금 저한테는 굉장히 불만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네. 이게 지금 다 리콜 회수를 했나요? 네. 그 리콜 실적이 이번 분기 실적에 반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소니가 불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가전사업본부의 실적이 아주 탄탄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8824님은 아들은 하이닉스 다니고 딸은 삼성전자 다닌다고. 아주 부러운. 그래서 힘이 나신다고. 네, 사랑이었죠. 네. 8824님은 한 분 행복했다면 좋습니다. 네. 삼성전자 그리고 LG 우리나라에 공부 잘하는 두 모범생인데 공부 잘하는 만큼 또 우등생 모범생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는 기업이 해야 되는 역할들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인터뷰 말미에 좀 붙여봅니다. 오늘 CEO 스코어 박종훈 대표님 나오셨고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